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그런 이제 겨울의 아침인데, 자, 증시는 뭐 특이점이랄 건 딱히 없습니다. 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하루 휴장을 했고요. 선물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폐장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 은 이제 조기 폐장, 정규장도 조기 폐장하는 만큼 아무래도 선물장도 조기 폐장을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증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장이 지금 추수감사절 휴장 기간이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흐름으로 뭐 딱히 볼 만한 부분은 뭐 이제 유럽장의 흐름이라든가 요 정도밖에 없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혼조세 아니면 이제 약보합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가고 있구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위기가 꽤 괜찮았죠. 네, 굉장히 이제 흔들흔들하긴 했는데, 오전에 이제 개인 수급들이 굉장히 확대될 때는 좀 외인들이 선물만 매수를 하면서 현물 매수는 꺼리고 있다가 오장 들어가면서 현물 매수세도 보태지면서 증시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는 계속해서 특이점이 없는 강세장 속에서 뭐 조정 혹은 이제 보합 요 정도 이제 흔들리는 흐름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뭐 세계 증시상으로는, 그리고 자금 흐름상으로는 특이점이 없다. 이제 요렇게 시장 상황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뭐 한국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500명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포감이 아무래도 극대화되기도 하고, 580명대라는 수치는 사실 거의 600명에 근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 늘어날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완전 이제 지배를 했다시피 했죠. 자, 근데 항상 이제 코로나 섹터를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특히나 뭐 어차피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라 기술적 매매로 이제 좀 제대로 구간을 발라 드실 수 있는 부분들만 그런 급등주를 매매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백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역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도 코로나 관련주 섹터들은 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는 뉴스가 우리 장중에 속보가 보도가 됐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얘들의 임상 내용을 봤더니 뭐 고령층이 빠지고 데이터가 누락되고는 이제 난리가 났다. 그리고 얘들이 그 90%의 예방률을 만들어냈던 그거는 실험자의 우연에서 나온 결과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매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어제 펼쳐졌죠. 그래서 외신 보도도 그렇고 한국 보도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평균적으로 70%의 예방률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최고치로 나왔던 예방률은 이제 90%,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는 이제 60%대, 그래서 평균에서 이제 70% 이제 요렇게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 이제 90%대가 나온 거는 어떤 사례였냐 보게 되면 되게 웃깁니다. 원래 얘들이 한 명에게 1회 투약분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는 이제 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제로 이제 1회분으로 얘들이 계획을 해놓고 이제 설계를 해놓은 그 양을 한 번 투입이 아니고 이제 2번 투여를 하는 게 원래 가장 이제 주된 목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백신 예방 효과는 60%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완제 한 제품을 한 번씩 총 2병을 놓는 게 아니고 한 병을 반반 나눠서 투여를 했더니 오히려 예방률이 9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이게 사실인가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계획을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좀 우연히 실험자의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넘어오고
어제 심야를 넘어설 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백신 추가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러면 너네들이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효과가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상 절차를 빠르게 다시 진행을 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임상을 앞에 진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절차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서 뭐 원래 아스트라제네카가 예상을 했었던 12월까지 해서 좋은 소식 전해온다라고 했던 그 데이터에는 아무래도 이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악재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따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악재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제 오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던 SK케미칼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관련주들이 쭉쭉 올라가다가 이 뉴스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슬금슬금 밀리다가 계속해서 밀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차트나 추세단 봤을 때는 야, 이거 악재 뉴스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다 도망가자, 이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백신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 오늘 오전 속보인데요. 다음 주부터 해서 코로나19의 백신 배송을 시작을 하고 고령층과 이제 의료진 위주로 해서 백신 투여를 먼저 최선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혹은 모더나를 밀어주겠죠. 그래서 당연히 선택지, 첫 번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화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제품이 아무래도 이제 배송을 통해서 이런 이제 백신 투여, 실제로 이제 투여로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며칠 내에 백신 판매 승인을 빨리 내서 일단 이 급한 불 좀 끄겠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백신 관련된 이슈는 가장 이제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모두 다 나왔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백신 투여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또 유럽은 재밌는 게 굳이 화이자, 여기는 화이자 이미지를 채용을 했지만 아직 어느 회사에 판매 승인을 할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약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제약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 아니고 그냥 금괴를 숭풍숭풍 낳는 그런 거위입니다. 그래서 이 돈 되는 사업을 자국 이익을 배제를 하고 공익만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겠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에게 굉장히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좋은 결과 혹은 이제 투여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생산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 결과를 얻을수록 굉장히 꿀맛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백신 관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더라도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볼 관심 종목들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이짠불까지는 오늘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뉴스, 그리고 SK 하이닉스부터 알테오젠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포스코 케미칼부터 이짠불까지의 종목들 빠르게 브리핑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2차 전지 섹터 종목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리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보고 접근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재밌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수 상황이 뭐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장이 시작해서 분위기가 확인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매수 타점으로 계획을 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 이제 권리락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12월 7일까지 내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먹을 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섹터 LG화학이랑 삼성 SDI 흐름 보시면서 지수 흐름 보시면서 이 친구의 매수 타점을 보수적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내가 타점을 잡을지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신규 편입주 SK바이오팜, SK케미칼, 그리고 원래 편입돼 있었던 종목 신풍제약, 이 종목들 지금 다 중요한 게요. 11월 30일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돈이 빠져나가야 될 수도 있고 어디론가는 돈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죠. 일단 돈이 빠져나갈 걱정이 없는 경우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이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굉장히 이제 주요한 종목으로 우리 수달 패밀리들이 재밌게 스윙을 해서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11월 30일 종가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즐기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케미칼 아까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뉴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오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금 흐름도 너무 좋았고 쭉쭉 밀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저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상승폭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멈추더니 이제 쭉쭉쭉쭉 흐르면서 뭐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드드드드 흐르죠. 거래량도 꽤나 터지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네, 누가 던졌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더 샀습니다. 저 뉴스가 악재 뉴스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뉴스만 보고 내가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금 흐름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투매가 발생한 거를 너무 즐겁게 다 받아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부분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장에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죠. 지금 코스피 200 신규 편입 뉴스까지 신규로 터져서 지금 재미를 못 보고 구간에 갇혀있는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만약에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신풍제약에서 자금을 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뺄 때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15만원 이상까지는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평단 조절까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넣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외국인이 돈을 쓸 의도가 생길 만한 환경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뒤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지수까지 이제 더해져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서는 좀 좋은 파동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도 파동을 만든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평단 관리가 돼서 더 멋지게 위쪽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지금 리밸런싱 때 자금 뺄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 지금 왕이 방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왕이 방한은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일자한불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수급의 지표가 되어주게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봉이나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줬는데 수급 주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 외교 이슈가 남아있다 보니까 좀 눈치 작전을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뉴스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빠진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대응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섹터고 우리가 리뷰도 드려서 지금 2차 매수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뉴스상으로는 재미가 그닥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오늘까지 해서 왕이 방한 이슈는 마무리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재밌는 뉴스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요한 종목들 먼저 쭉 챙겨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우리 스타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